네, 첫 번째 정론 일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면담은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제가 이리저리 여러 언론 보도를 보고 또 나름대로 좀 취재도 해서 제가 여러분께 어제 있었던 면담이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지금 정리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81분의 면담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그 한동훈을 배려한 것은 뭐 확실합니다. 우선 그냥 면담이면 뭐 면담실에 오라 그래서 얘기 들어주고 보내면 그만인데 일부러 그 정원을 한 10분 정도 이렇게 산책하면서 등도 두드려주고 우리 한동훈 대표 뭐 이러면서 좀 덕담도 건네고 그리고 한동훈이가 마신다는 제로콜라도 따로 준비시키고 뭐 여러 가지 세세하게 신경 쓰고 배려하면서 면담이 시작됐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이제 면담의 내용은 한동훈이가 이미 언론을 통해서 공개한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인맥, 이른바 김건희 라인을 잘라라 이런 요구죠. 8명의 이름을 대면서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 잘라주세요 뭐 이랬던 모양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의 이 요구에 대해서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문제를 전달하면 그 내용을 보고 조치를 판단하겠다. 크고 작든 일단 이 회사에 정식 직원이 되면 임명하는 과정도 다 절차가 있듯이 해고하는 과정도 다 절차가 있습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자르는 회사는 망합니다. 누군가를 임명할 때 다 임명하는 이유가 있듯이 누군가를 해고할 때도 다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것을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설명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한동훈이는 여의도 정치판에 돌아다니는 무슨 정보지 비슷한 데 나오는 8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들 잘라주세요 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문제를 전달해라.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 나는 문제 있는 사람은 정리하는 사람이다. 한 대표도 날 잘 알지 않는가? 한 대표가 모를 리가 없죠. 한동훈이가 모를 리가 없죠.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동훈이가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나를 잘 알지 않는가? 그러면서 한 대표가 생각하는 대통령실 인사들의 구체적인 문제를 소상하게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을 통해서 알려달라. 그렇게까지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한동훈의 요구를 받아들인 걸까요? 거부한 걸까요? 더 이상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러면 8명 자르라고 한동훈이가 요구했는데 내용도 알아보지 않고 알았어. 내가 당장 내일부터 못 나오게 할게. 이래야 요구를 받아주는 겁니까?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 또는 중단 요구한 거죠. 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집사람이 진작부터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공식 행사가 아니면 이미 자제하고 있다. 전직 영부인들의 관례에 근거해 활동했는데 그 활동조차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도 과하다. 그러니 자제하라, 중단하라고 한다면 지켜봐라. 알게 될 것이다.
이랬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는 제가 어제도 그럼 좋다. 아예 한동훈이가 리스트를 만들어라. 김건희 여사가 해야 되는 일, 뭐 아침에 일어나서 대통령 밥 챙겨주는 일부터 해서 하면 안 되는 일, 그리고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다 싶은 것도 써라. 이를테면 외국 정상이 부부가 국빈 초청받아서 왔는데 그때 김건희 여사가 관저 바깥을 나가도 되는지, 그래도 관저 안에 갇혀 있어야 되는지 뭐 얘기를 해라 그러면. 저는 김건희 여사 활동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다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자제하고 있고 전직 영부인들의 관례 비춰도 최소화하고 있고, 그래도 그게 부족하다고 하니 앞으로 봐라. 그럼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의혹 규명에 협조하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 부분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이미 일부 의혹의 경우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도 의혹이 있다 하는데, 의혹이 있으면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인지 얘기해 달라. 그런데 의혹을 수사하려면 객관적 혐의나 단서가 있어야지 단순한 의혹 제기만으로 이게 수사가 되겠느냐. 이 행간에는 너도 검사했잖아. 그냥 의혹만 갖고 수사하는 적 있냐? 구체적인 혐의가 있어야지. 라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 주사파들이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수많은 의혹은 전부 다 가짜뉴스거나 괴담으로 지금 속속 판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도대체 너 무슨 의혹을 얘기하는 거야? 라고 대통령이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아니 문제가 있으면 수사받고 조치하면 되는 것이다. 뭘 수사 협조를 하냐? 문제가 있으면 수사받는 거지. 수사받는데 무슨 협조가 있고 뭐가 있냐?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수사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 요구도 받아들인 겁니까? 거부한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120% 받아들였어요. 한동훈이가 요구한 거 다 받아들였어요. 대통령이. 단 대통령 방식대로 받아들였어요. 원칙을 가지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 하기 어려운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여사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장모가 2021년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지 않았냐. 자, 한 대표 나하고 오래 같이 일해봤잖아. 나와 내 가족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편하게 빠져나오려고 한 적이 있었느냐. 검찰총장 할 때 가족 문제에 대해서 공격받고 그 가족 문제로부터 내가 완전히 거리를 두고 변호사를 써서 해결하라고 할 정도였다. 실제로 최은순 여사가 2심에 법정 구속되고 가석방 요건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연기되고 그래서 최은순 여사가 차라리 난 만기 출소할 거예요. 사위한테 부담 주기 싫어요. 라고 할 때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이 단 한마디 하지도 않았고 개입하지도 않았어요. 김건희 여사 또한 마찬가지. 명태균과 관련해서는 집에 명태균이가 두 번 왔다는 거 아닙니까? 한 번은 이준서이가 데리고 오고 또 한 번은 뭐 경남 지역에 뭐 국회의원 하나가 올 때 데리고 오고.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대선 전에, 그러니까 경선 때죠. 경선이 시작되기 전인지 후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명 씨가 만나자마자
김종인이와 손을 잡으라고 하는 조언부터 하더라. 근데 결국 김종인을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임명했다가 내가 자르지 않았냐. 그때 명태균과도 단절했다. 다만 집사람은 명태균을 달래는 노력을 했던 것 같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대통령 후보의 부인들이 이런 역할을 안 했겠습니까? 후보는 선거가 시작되면 바빠서라도 집에 있지는 못해요. 유권자 만나러 다녀야죠. 수많은 사람들이 후보한테 뭐라도 한번 해보려고 달려들었다가 만나지도 못하고 좋은 소리도 못 듣고 그렇게 해서 물러나면서 투덜투덜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면은 후보 욕하고 다니지 않겠어요. 그걸 관리하는 역할을 후보 부인들이 그동안 해왔습니다. 모든 대통령 후보 부인들, 모든 정치인 부인들이 다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사례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YS가 3당 합당을 이제 결단을 했는데 평생 야당하다가 여당과 합당을 하게 되니까 상도동계의 그야말로 핵심 인사들 중에도 반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 못 따라가겠다. 3당 합당 못 하겠다. 끝까지 반대하고 고집을 꺾지 않았던 사람이 두 사람 있는데 하나는 최형우, 또 한 사람은 노무현이었습니다. 노무현은 당시에 뭐 초선 의원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근데 최형우는 다르죠. 좌동령 우형우의 그 최형우가 반대한 겁니다. 이 최형우를 누가 설득했는지 아십니까? 손명순 여사가 설득을 합니다. 손명순 여사가 최형우를 따로 찾아가서 아재가 이러면 어떡하냐. 눈물로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형우의 3당 합당 합류가 결정되면서 3당 합당은 대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손명수 여사한테 주제넘게 나댔다고 비난할 겁니까? 특검법 관련해서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먼저 특검법 얘기할 일이 아니죠. 한동훈이가 먼저 협박을 해서 할 수 없이 대통령이 특검법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한동훈이가 어떻게 협박을 했느냐? 여론이 더 악화하면 우리 당 의원들을 설득해서 특검법을 막기 힘들어진다. 이게 협박이죠. 자기가 제시한 김건희 여사 관련 3대 요구를 받아들이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 대통령실 직원들 8명 잘라라. 이런 가시적인 조치가 없으면 여론이 악화할 거고 그러면 당대표인 내가 우리 당 의원들을 설득해서 특검법을 막기가 더 힘들어져서 특검법 통과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협박한 겁니다. 한동훈의 이 협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대답했는가? 저 같으면 당장 자리를 엎어버렸을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여당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여당 국민의힘이 헌정유린을 하는 특검법에 그동안 브레이크를 걸어줘서 다행이고 감사하다. 지금까지 잘 막아왔는데 지금까지 야당의 헌정유린을 잘 막아왔는데 만약에 한동훈 대표의 얘기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야당과 같은 헌정유린 입장을 취한다면 나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다. 내가 무슨 힘이 있느냐. 그러나 나는 우리 당 의원들을 믿는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이었다고 합니다. 한동훈이는 당대표이면서
당 소속 의원들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더 이상 설득 못할 거다. 그러나 대통령은 우리 당 의원을 믿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당 의원을 믿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한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냐? 종북 주사파 야권들의 어처구니 없는 의혹 대응에, 의혹 제기에 제대로 대응하고 싶어도 대통령실이 일일이 그것에 맞서 싸우는 게 과연 맞겠는가?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는데,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면 당도 좀 같이 싸워주면 좋겠다. 그리고 저 야권에서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해오면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좀 맞받아서 공격해주면 좋겠다. 야당의 정치 공세에 여당이 정치적으로 대응을 해줘야지. 그래야 당정이 하나가 되고 정부가 성공되지 않겠느냐. 오늘의 정치 위기는 안보 위기도 아니고 경제 위기도 아니고 사회 위기도 아니다. 정치 위기다. 이 정치 위기적 상황을 당정이 소통을 해서 한 몸이 돼서 함께 극복해 나가자. 그거 좀 도와달라. 대통령이 한동훈이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고 호소를 했어요. 대통령과 한동훈의 면담은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총평을 합니다. 두 분이 서로 할 말을 다 했다. 대통령 반응이 없었다는 일부 보도는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 차분하고 원만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면담이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눈 것만도 큰 성과다. 더 나아가서 헌정유린을 막아내고 당정이 하나 되자는데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뜻을 같이 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 그런데 왜 빈손 면담, 맹탕 면담이라고 언론이 보도하는지 모르겠다. 제가 잠시 후에 논평하겠습니다만, 이 면담을 두고 한동훈이가 무슨 복수혈전이나 벌이듯이 친한계를 일제 소집해서 지금쯤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진중권이가 나서서 펄쩍펄쩍 뛰고 다닙니다. 탄핵을 선동하고 다녀요. 내가 한동훈한테 한마디만 먼저 얘기합니다. 김건희 라인 청산, 그런 택도 없는 소리 떠들지 말고 탄핵 선동하는 진중권이부터 잘라라. 그게 한동훈이 사는 길이다.